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뭐 제목이 되게 편안하죠. 당신 곁에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인데 이거는 우선 기반은 제가 뭐 여기저기 외부 그 컬럼들을 계속 오랫동안 써왔는데 기반은 한국일보에 한 3년 반가량 쓰고 연재했던 컬럼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좀 다 글을 다시 보고 새롭게 추가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공개됐던 글 중에 제가 꼭 좀 되살리고 싶었던 글들을 또 일부 좀 넣어서 만든 건데 이 책이 임종진이라는 사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약간 총서식으로 좀 해본 책이라고 할까요?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이 그냥 이 사진작가 임종진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내가 참 괜찮구나. 내 주변에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전직 기자 출신이고 다큐멘터리 사진가이기도 한데 지금은 주로 이 사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또 타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하나의 형식이나 도구를 권하는 그런 전문 사진 심리 상담사라고 할까요? 이제 사진 치유자로서의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된 공부라든지 대학원에서 이제 전공을 하기도 하고 상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에 되게 집중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저는 사실 이미지화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과정, 사진을 찍거나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 선상 안에서 움직여지는 또는 이렇게 들뜨고 막 이렇게 가슴속에 일렁거리게 되는 자신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훨씬 더 주목을 많이 하고 그게 메인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자 아니면 누군가에게 권하는 사진의 활용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토대로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 또는 그런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간에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더 다르게 이 사진이라는 것의 의미, 내가 왜 사진을 하고 있지, 이런 의미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진치유적 작업들이 사진치유라는 형식의 작업들이 어떤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큰 구분을 저 개인으로는 두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공감의 눈빛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제가 주로 하는 게 국가폭력 고문 피해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사회적인 공감 그리고 이분들을 향한 어떤 시선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 공개도 많이 하지만 여러 외부 기관들이나 매체나 미디어들의 내는 컬럼이라든가 글을 통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전시라는 형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세상에 좀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게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의 사진 치유자로서의 저의 활동은 개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상담의 형식, 개인 대화의 형식 또는 저를 찾아오거나 또는 전화상으로도 여러 형태로 마음 고민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과 늘 저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와 이런 나눔의 시간들,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비중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국가폭력과도 같은
이런 굉장히 큰 아픔이나 상처를 경험을 했던 개인 분들과 하는 치유 프로그램은 기간이 길어요. 우선 짧아도 2년이거든요. 가령 5.18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광주를 2012년이었나 13년도부터 매주 광주를 갔거든요. 예전엔 KTX가 없었어요. 잘 뚫리기 전이어서 저희 집에서 광주에 있는 그 센터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타고 걷고 5에서 6시간이 걸렸고 오는 시간 그렇게 걸리고 프로그램은 4, 5시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전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2년을 맨 처음에 그렇게 무조건 길게 해도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이분들의 아픔이나 상처의 깊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형태로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고요. 그 이기수를 했으니까 2년, 4년이라는 시간을 했고 작년 남영동에서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분들 뭐 나는 간첩이 아니다 사진 치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하고 3년여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길게 이어지는 과정선상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뭐 거기에 들어간 여러 형태의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늘 좀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은 늘 사진 치유전이라는 형식의 전시 형식을 사진전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게 일반적인 사진 작가나 또는 사진하는 사람들의 전시랑 성격이 좀 달라요. 포맷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나라는 사람이 또는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거나 아니면 그 어떤 살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는 그런 어떤 시선, 그 존중받을 시선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5.18을 예를 들 때 5.18 뭐 이렇게 딱 하면 매년 5월 5.18을 기억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5.18 광주민주항쟁의 의미와 중요성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다 알게 된 세상이 됐는데 5.18이라는 큰 담론 안에 개인들이 다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밀려 들어 있다라고 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도 혹시 5.18 광주민주항쟁 시민군이나 피해자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 윤상원 열사 이렇게 큰 어떤 뭐 분들에 대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됐던 분들에 대한 이름 사람의 존재를 아는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름을. 근데 이분들은 이름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냥 5.18은 큰 담론에 다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것들을 털고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든지 존재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5.18 이런 것은 뭐 유명한 작가들, 사진가들, 화가들, 뭐 소설가들,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같이 해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지만 뭐 외람되게도 그 각 개인의 이렇게 명망으로 그것이 이렇게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개인 정작 실제적인 당사자들의 어떤 무엇들이 이렇게 인정되거나 퍼지는 것이 참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련되거나 어떤 아름다운 미적 어떤 언어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이 사진 치유전이라는. 그래서 전시라는 사진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치유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이분들이 찍은 사진이 작품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 거죠.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간 어느 정도 지나서부터는 제 사비예요. 오가는 경비니 뭐니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제가 외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제가 빚을 내서 쓰는 형식이 된 거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자체나 뭐 어떤 의미 있는 뭐 관 아니면 기업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 이게 이제 그게 관심을 가질만 하는데 사후 관심인 것 같아요. 늘
꺼내놓고 다 해놓고 나면 와, 진짜 괜찮네, 의미롭네. 하지만 그게 다 끝난 거니까. 그러니 제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 공감아이라는 회사를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공감아이라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한 이유가 무슨 돈을 벌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에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 제가 돈을 벌어서 그걸 갖다 해오는 방식에 지친 거예요. 지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선 프로그램 을 냈던 모든 뭐 정부 또는 기업들이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단 한 개도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67개를 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보면은 뭐 적은 건 아닌데, 단 한 개도 안 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지원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그 지원 양식을 만들고 뭐 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데, 뭐 중간에 하나라도 좀 되면은 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의 이 뭐 비용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제가 운영하는 회사긴 하지만 뭐 제 사비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외부에서 돈을,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결국 빚인데 그걸로 계속 충당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뭐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의 뭐 그 지원서의 양식들이나 그 안에 쓰는 저의 글들이 지금의 여기에 이렇게 잘 뽑힐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이렇게 뭐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팩트가 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가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뭐 이 전달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한 존엄성 사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원팀으로 선정이 되는 거에는 이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아, 예, 제가 하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이기도 하고, 이게 뭐 불과 뭐 10여 년 가까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제가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하나의 작업. 근데 이걸 바꿀 일은 없는데, 지금까지 한 최근 5, 6년 했던 이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힘내십시오. 네네, 그럼요. 저 뭐 하던 일은 그냥 합니다, 저는. 네. 그냥 파이팅 하십시오. 예.